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2주 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 쉽지 않았죠. 덥기도 더웠지만 정말 비가 많이 와서 또 힘들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번 여름에 거의 집에서만 보낸 것 같아요. 집에서 좀 책을 많이 읽고 글도 쓰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특별히 이번 여름에 가장 좋았던 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재승 교수님의 12발자국입니다. 사실 12발자국은 이미 정말 유명한 책이고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늦게 읽은 셈이 됐는데요. 정재승 교수님의 과학 콘서트도 정말 재미있고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언젠가 읽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좀 미뤄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우연히 이 책을 다시 꺼내서 읽게 됐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또 정재승 교수님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정말 인간적으로 팬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혹시 아직 안 읽은 분이 계시다면 저와 같은 분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좀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다시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재승 교수님은 카이스트에 계신 뇌과학자인데요. 이 책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교수님이 이상하게 책을 쓰면 잘 팔리고 강의를 하면 좀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좀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럴 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재승 교수님은 대중적인 과학자로 인기 있는 과학자로 유명한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칼 세이건이 떠올랐어요. 스스로도 그런 말씀을 좀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젊었을 때 칼 세이건을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과학자가 너무 대중적인 사람이 되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은 별로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 본인은 칼 세이건과 같은 길을 걸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 콘서트라는 책이 잘 되면서 혹시 내가 과학계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게 아닌가? 너무 대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혹시 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과학자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정재승 교수님의 힘은 그냥 과학을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철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명저가 된 것은 칼 세이건이 과학에 대한 지식을 잘 설명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글을 읽고 있으면 칼 세이건의 철학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철학을 가진 과학자만큼 강력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정재승 교수님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이 12발자국이라는 책은 사실 과학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인생에 대한 자신의 통찰과 사유를 담은 책,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지식을 기대하고 보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이 책은 과학책이 아닌 것 같아요. 책의 제목이 12발자국인데요. 정재승 교수님의 12가지의 강연을 풀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말투도 구어체로 되어 있고요. 강연하시는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농담 같은 것들도 섞여 있는데요. 괄호 안에 웃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명강의를 듣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고요. 또 정재승 교수님의 강의를 평상시에 좀 봤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책은 독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게 너무나 쉽고 친절하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12개의 강의이기 때문에 한 강의씩 읽으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읽을 필요 없고요. 물론 읽다 보면 점점 더 속도가 나가지고 한꺼번에 읽고 싶기는 했는데요. 밤마다 조금씩 하루에 한 강씩 읽는다라는 목표로 읽으면 12일이면 읽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최고의 강의를 접한다라는 느낌으로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앞에 있는 6개의 강의는 더 나은 삶을 향한 탐험, 뇌과학에서 삶의 성찰을 얻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삶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두 번째 2부는요.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을 상상하는 일, 그래서 미래와 관련한 주제들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6개의 강연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는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적합한 좋은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가 너무나 막연하고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사실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뇌과학의 선두주자에 딱 서 계신 그런 교수님이 쓰신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과학자가 쓴 이런 책들 정말 좋아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지 않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연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왜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뇌과학자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읽어보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다양한 실험 결과들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너무 풍부한 사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의 내가 선택할 때 내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 대해서 통찰하는 데도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를 기르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의 특징이요. 좀 우유부단합니다. 제가 너무 뒷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결정장애가 있다고 스스로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의 두 번째 발자국에는 결정장애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확신을 어느 정도 가져야 결정을 하시나요? 이 책에서는 70% 정도의 확신이 들면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정말 공감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많이 하는 후회가요. 아, 이거 내가 괜히 했다 라는 후회보다 아,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가 더 많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돌아보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때 해서 실패를 했으면 어때요?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지나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해봐라 라는 교수님의 이런 제안이 나오는데 저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상에 나온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황하는 기술을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수많은 시도를 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직접 가서 여행하고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체적인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내 인생을 올인할 만한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지도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실 이런 실패를 잘 용납하지 않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방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맞는 선택을 해야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교수님의 이러한 제안이 굉장히 교육자인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고요. 좀 더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공감하면서 읽었던 세 번째 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장은 결핍 없이 욕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핍과 관련한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제가 평상시에 하고 있던 생각과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제가 정재승 교수님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핍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는 거라고 정재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저 요거 100% 공감합니다. 저 아주 예전부터 이 생각을 해왔는데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핍이 없다는 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결핍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참 노력하면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결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줄 수도 있고요. 무엇인가를 욕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게임을 교과목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게임을 열심히 하게 하고 시험을 보게 한다면
게임을 싫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려면, 그리고 쾌락을 얻을 수 있으려면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싫어하게 되거든요. 누군가가 자꾸 하라고 하고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면 걔를 싫어하게 돼요. 무엇인가가 나에게 필요하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해 볼 기회 자체도 없이 너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이것이야 라고 정해주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건데요.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심심하거나 무료할 시간 자체가 없죠. 여유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재승 교수님은 계속해서 실패를 해볼 수도 있고 재미없게 지내볼 수도 있고 무료하고 심심하게 지낼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아이에게 주어야 하고, 학교는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를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 본질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결핍을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삶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기에 나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아이들의 결핍 그리고 저의 결핍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고,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 어려울 만큼 정말 많고 풍부한 유익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뒷부분으로 가면 미래와 관련한 담론에서 AI 시대, 인공지능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인간의 가치를 낮추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우리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분들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책 정재승 교수님의 책을 소개해 봤는데요.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철학하는 과학자의 책이어서 제가 조금 더 즐겁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통찰하고 사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